무패 18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인천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아직 1부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1부를 먼저 시청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경우가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귀중한 승점을 챙겼습니다. 델브리지 선수가 K리그에 적응을 마친 모습을 보여주면서 델브리지, 김광석, 정동윤 선수가 구축하는 3백 수비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나서는 오재석 선수도 날카로운 크로스를 뿌렸고 이 무고사 선수가 최근 영남대와의 연습 경기에서 4골이나 몰아 넣으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무고사 선수도 벤치에서 출격을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전방 김현 선수가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이태희 골키퍼 역시 울산을 상대로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차전 강원 원정에서 0대2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한 인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홈에서 서력이 필요한 인천이고 강원의 경우에는 전북과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오른쪽 윙백 임창우 선수가 맹활약을 했고 주포인 고무열 선수가 모처럼 헤딩골로 첫 필드골을 신고를 했습니다. 조직적인 측면 압박으로 전북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고 이 문제인 것은 핵심 수비수인 임채민 선수가 전북전 이후에 무릎 통증을 느끼면서 결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강원의 3백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번 인천 원정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울산, 전북이라는 대열을 낳고 무승부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는 강원이 수적 열세 속에서도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인천의 2대0 완승을 거뒀는데 한국영, 김동현이 구축하는 중원 라인이 아길라르를 필두로 한 인천의 중원을 압도를 하면서 승리를 거뒀고 김대원을 활용한 빠른 역습을 활용해서 수적 열세 속에서도 불구하고 강원이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천이 그래도 최근에 3백으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수비 조직력을 빠르게 회복을 했고 특히 델브리지 선수가 K리그 무대에 적응을 마친 모습을 보여주면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의 핵심 수비수 임채민이 빠지는 가운데 최근 최전방 공격수 김현 선수가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인천의 용병 네게바 아길라르 역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벤치에서 무고사 선수가 최근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천의 공격진들도 충분히 임채민이 빠지는 강원을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인천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상당히 5대5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8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라치오와 제노아의 경기인데 라치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가 살로만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향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AC 밀란과의 홈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최근 5경기 4승 1패로 승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라치오가 경쟁팀들에 비해서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4위권 경쟁을 펼칠 만한 입장이고 나폴리, 유벤투스, AC 밀란과 승점 5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제노아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포인 임모빌레 선수가 최근에 부활한 것이 고무적이고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최근에 11경기 무패 4승 7무를 거두면서 강등권 탈출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순위가 13위이기는 해도 승점 차이가 아래 팀들과 그렇게까지 많이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승점 1점이라도 딸 수 있을 때 꾸역꾸역 쌓아놔야 안정적으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문제는 제노아가 홈에서는 최근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원정만 가면은 6경기 1승 1무 4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원정만 가면은 득점력이 절반이 됩니다. 반토막이 되는데 홈에서는 평균 1.47골을 넣는 제노아인데 원정만 가면은 평균 0.75골로 득점력이 굉장히 저조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라치오 원정에서 특유의 빈공이 나온다면 라치오를 상대로 승점을 쌓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모두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은 없습니다만 백업 수비형 미드필더 에스칼렌테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불투명하고 이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판데프 선수, 베테랑 공격수 판데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접 밀란과의 홈경기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향한 가시권에 진입을 한 라치오입니다. 따라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굉장히 살아났고 제노아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승점을 쌓으면서 강등권과 순위 자체는 멀어졌지만 승점 차이 자체는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승점 1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제노아의 주포 데스트로 선수가 두 경기에서 무득점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원정 고자, 특히 원정만 가면은 화력이 반토막 나는 제노아가 라치오의 골문을 열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노아 역시 데스트로가 주춤하는 사이에서 196cm의 장신 공격수 스카마카라는 젊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3경기에서 2골로 제 몫을 해주면서 이 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라치오의 3백 수비가 그렇게까지 제공권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스카마카를 막는데 애를 먹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라치오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라치오가 홈에서 성적이 훨씬 더 좋고 공격력과 수비력 역시 홈에서 상승하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몸놀림이 살아난 주포 임모빌레를 앞세운다면 충분히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향한 열망이 발현될 것 같습니다. 제노아의 경우에는 왼쪽 윙백 자파코스트가 최근에 측면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 라치오의 오른쪽 윙백인 라짜리 선수가 스피드와 돌파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따라서 제노아의 왼쪽 측면 공격인 자파코스타가 공격 일변도로 나서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제노아 특유의 원정 고자다운 화력이 좀 더 극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토란 같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판데프 선수의 결장도 제노아 쪽에 전력 누수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9번 경기는 라치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볼로냐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인데 볼로냐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로냐가 살로만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홈에서는 7승 4무 5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원정만 가면은 3승 4무 10패로 성적이 곤두박질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지만 홈깡패 볼로냐도 이상하게 피오렌티나만 만나면 홈에서조차 승리를 쉽게 거두지는 못합니다. 최근에 볼로냐가 주포인 무사 바로우 선수는 3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제 몫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우 선수와 더불어서 공격을 이끌어야 할 소리아노 선수가 6경기에서 무득점 늪에 빠져 있습니다. 볼로냐가 순위가 12위이기는 해도 승점이 38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강등권인 18위 베네벤토와 7점 차가 납니다. 물론 2경기 이상 차이이기 때문에 이 잔류가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아래 팀들과 승점 차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볼로냐 역시 승점 1점이 절실한 상황이고 제가 볼로냐 사이드를 버린 이유는 이 전력 누수가 조금은 많습니다. 백업 수비형 미드필더인 도밍게스 선수를 필두로 해서 왼쪽 풀백 DX, 주전 중앙, 오른쪽 수비까지 볼 수 있는 토미야스 선수가 부상으로 모두 빠집니다. 또한 수비형 미드필더인 쇼우텐 선수가 퇴장 징계로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볼로냐가 수비와 미드필더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의 경우에는 직전 유벤투스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 강등권을 안정적으로 탈출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순위가 14위이기는 해도 승점 차이가 강등권과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피오렌티나 역시 승점 1점, 3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승점이 34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강등권 18위 베네벤토와 승점이 딱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피오렌티나가 원정만 가면은 실점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볼로냐를 상대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주포인 블라우비치 선수가 최근에 5경기 5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베테랑 공격수 리베리 선수 역시 나쁘지 않은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중앙 미드필더 보나벤투라까지 경고 누적에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피오렌티나가 유벤투스전 무승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볼로냐가 홈에서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피오렌티나만 만나면 홈에서도 좀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특히 수비와 미드필더 쪽의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블라호비치나 리베리 등 주포들이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피오렌티나가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로냐의 경우에는 바로우 등을 활용한 스루패스와 뒷공간 침투, 역습이 조금 날카로운데 피오렌티나가 무게중심이 조금은 앞쪽으로 쏠리는 편이라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정에서 실점이 증가하는 피오렌티나이기 때문에 무실점 경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볼로냐가 상대적으로 강등권과 멀어져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오렌티나 역시 패배를 하는 것보다는 승점 1점, 무승부를 통한 승점 1점도 최악의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두 팀의 니즈가 맞물린다면 승점 1점짜리 팽팽한 무승부도 그려지는 매치입니다. 다만 제가 피오렌티나 쪽으로 완전히 꺾은 이유는 이 경기를 보자마자 처음에는 단통 무승부 냄새가 짙게 풍겼는데 승무패 16회차 당시에 베로나와 피오렌티나 경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통 무승부를 잡고 독식픽 추천으로 무패 투포를 추천드렸는데 피오렌티나의 한 골차 신승이 나오면서 단통 무가 미적중이 됐습니다. 따라서 의외로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가 지금 투표율이 가장 높지만 이러한 경기는 의외로 무승부가 나오지 않고 이 피오렌티나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면서 승리를 거뒀던 이력이 승무패 16회차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과감하게 볼로냐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그래도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바치신다면 안정적으로 통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나폴리와 칼리아리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가 지금 투표율 1등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 칼리아리의 기세라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폴리 역시 지금 챔피언스 리그 경쟁이 한창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2연승의 상승세입니다. 직전 토리노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고 리그 홈 성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원정보다 홈 성적이 11승 2무 3패로 좋은데 홈에서만큼은 아탈란타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고 있어서 세리에 A 득점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세리에 A 홈 경기에서 8경기 7승 1무 무패이기 때문에 강등권 언저리인 칼리아리를 상대로 나폴리가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도 5승 1패로 절대적인 우위에 서 있고 지난 칼리아리 원정에서도 4대1 완승을 거둔 바 있는 나폴리이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경쟁이 한창인 나폴리가 호락호락 승점을 내줄 것 같진 않습니다. 나폴리의 강점이 인시니에를 필두로 해서 오시멘, 디로렌조, 메르텐스, 로사노, 폴리타노 같은 공격 옵션이 상당히 많고 이 공격 자원들 모두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스피나 골키퍼가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을 제외하면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나폴리가 홈에서 이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칼리아리 역시 지금 3연승의 상승세를 타면서 강등권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강등권 탈출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승점이 31점으로 18위 베네벤토와 승점 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나폴리를 상대로 승점 1점은 따내야 잔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좋지 못한 것이 칼리아리인데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 에이스 페드루 선수가 최근 2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 크라뇨 선수가 코로나19로 결장을 했었지만 비카리오 골키퍼가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이 샘플리치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10경기에서 5승 1무로 승점을 착실히 쌓으면서 강등권 탈출에 성공을 한 칼리아리입니다. 핵심 미드필더 나인골란 선수가 직전 로마와의 홈경기에서 퇴장 징계로 인해서 강제로 휴식을 취했는데 이번 나폴리전에는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빵빵한 체력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공격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크라니오와 페레이로가 코로나19 양성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고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마르코 로그 선수는 장기 부상 중에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상승세를 탔습니다. 나폴리의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을 하고 있고 칼리아리는 치열한 1부 리그 잔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충만한 양팀의 맞대결이고 나폴리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공격 옵션 자체가 많기 때문에 홈에서 극강의 화력을 보여주는 나폴리가 칼리아리를 상대로도 막강한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폴리가 빠른 역습의 강점이 있는데 칼리아리가 역습 실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리에 A 공동 1위로 역습 실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폴리가 자랑하는 퀄리티 있는 역습에 허무하게 실점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칼리아리 역시 최근에 공격진의 페드르와 중원의 라즈반 마린이 컨디션이 좋고 핵심 미드필더 나인골란 선수가 직전 로마전에서 퇴장 징계로 인해서 강제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충분히 중원에서 저항을 할 힘 자체는 있어 보입니다. 칼리아리의 강등권 탈출을 위한 염원이 더해진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따라서 11번 경기는 승무 투포를 잡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사스올로와 아탈란타의 경기인데 사스올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상승세를 제대로 탔습니다. 사스올로는 4연승의 상승세이고 아탈란타 역시 5경기에서 4승 1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사스올로의 경우에는 살로만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이 기복이 없습니다. 특히 공격력과 수비력 자체도 워낙에 탄탄한 모습을 홈과 원정에서 보여주는 사스올로이기 때문에 아탈란타를 상대로도 경기력 자체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스올로가 아탈란타만 만나면 상대 전적 면에서 너무나도 열세인데 지금 6경기를 기준으로 6전 전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탈란타의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는 패배가 2패밖에 없는데 무승부가 조금 늘어납니다. 9승 5무 2패로 홈보다는 무승부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아탈란타는 지금 챔피언스리그 경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볼로냐와의 홈경기 5대0 대승을 통해서 순위를 2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스올로의 경우에는 지금 순위가 8위이고 유로파리그 경쟁을 펼치기에는 승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아탈란타가 우위에 서 있습니다. 또한 사스올로의 감독 데제르비 감독이 최근에 샤흐타르 감독직을 제안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거취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선수단의 경기력적인 측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포인 베라르디 선수와 제레미 보가 선수가 최근에 맹활약을 하고 있는 사스올로의 공격진인데 카푸토 선수가 빠지는 것은 화력 약화라고 볼 수 있겠고 아탈란타의 경우에는 주전급 자원들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으로 사스올로를 상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말리노브스키라는 플레이메이커가 최근에 나리선 왼발 킥 능력을 보여주면서 5경기 3골 5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리노브스키와 베라르디의 왼발 대결도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압박과 패스, 점유, 그리고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성향이 많습니다. 성향이 비슷하면 그 색깔을 더 잘 살리는 팀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승무패 17회차에서 비아레알과 바르셀로나 경기를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도 비아레알과 바르셀로나가 패스와 점유를 골자로 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사스올로와 아탈란타 경기 역시 비아레알과 바르셀로나의 상대 전적이 그러했듯이 아탈란타가 사스올로만 만나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르셀로나와 비아레알의 매치업 역시 바르셀로나가 비아레알을 압도하는 상대 전적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성향이 비슷하면 그 성향, 색깔을 잘 살릴 수 있는 팀이 더 좋은 경기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사스올로의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경쟁에서 멀어졌기
하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펼치는 아탈란타가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더 무장이 잘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화끈한 난타전 속에서 베라르디, 제레미 보가와 함께 공격 3총사를 이루는 카푸토가 빠지는 사스올로의 화력이 좀 더 약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탈란타는 핵심 자원에 부상이 없고 핵심 윙백 고젠스가 징계에서 돌아오는 것도 전력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탈란타와 사스올로의 경기는 상당히 화끈한 매치가 예상이 되고, 그러한 난타전 흐름 속에서 사스올로의 단통패, 아탈란타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우디네세와 유벤투스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가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에 휘말렸는데,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살로만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디네세가 홈에서만큼은 실점이 15골로 세리에 A 최소 실점 공동 2위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만큼 무승부로 최대의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유벤투스는 그래도 측면 자원인 키에사 선수가 부상으로 지난 2경기 결장을 했었는데, 스카이 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가 최근 주춤하는 가운데 키에사 선수가 그래도 복귀가 된다면 승리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며, 최근 분위기가 안팎으로 좋지 못한 유벤투스입니다. 특히 피릴로 감독이 경질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우디네세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사실상 강등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호날두 선수 역시 컨디션 난조가 겹치면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조차도 위태로워진 유벤투스이고, 유벤투스가 원정만 가면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무승부가 많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디네세의 경우에는 홈에서 득점이 꼴찌인 반면 수비력은 뒤에서 2등을 자랑할 정도로, 실점 순위가 뒤에서 2등일 정도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유벤투스의 원정 무자비 본능이 나온다면 우디네세의 홈 짠물 수비가 맞물려서 최대치로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날두가 지난 우디네세와의 홈 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키에사까지 돌아오는 유벤투스가 호날두가 한 번 더 살아나 줄 수만 있다면 피를로 감독을 구사일생시키면서 승리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우디네세가 강등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지금 순위가 11위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을 하는 유벤투스가 동기부여적으로는 보다 무장이 잘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3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8회차 현미경 부석 마지막 경기는 삼프도리아와 AS 로마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로마가 오늘 새벽에 펼쳐진 맨유 원정에서 2대6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 2대6 완패 결과도 뼈아프지만 그 과정에서 핵심 자원 3명이 부상으로 모두 실려 나갔기 때문에 삼프도리아전에 체력적인 누수뿐만 아니라 전력 누수까지 겹친 것이 로마입니다. 삼프도리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최근에 측면 자원인 칸드레바와 얀크토 선수가 주춤하고는 있어도 공격수 가비아디니와 퀄리아렐라라는 베테랑 공격수가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AS 로마에게 패배를 하지 않는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베테랑 공격수 퀄리아렐라 선수가 크로토네전에서 당한 부상으로 인해서 직전 경기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로마전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고, 삼프도리아의 강점이 역습이 굉장히 강점인데 AS 로마가 역습 수비가 세리에 A에서 가장 좋은 팀이기 때문에 삼프도리아 특유의 역습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정에서 고자 경기력을 보여주는 로마이기 때문에 이 맨유전 충격적인 2대6 패배의 수렁에서 벗어나기에는 조금은 버겁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삼프도리아가 라니에리 감독 체제에서 역습의 강점이 있는데 로마가 역습 수비가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따라서 삼프도리아가 자랑하는 역습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헛심 공방 속에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로마의 경우에는 최근 리그에서의 경기력이 너무 좋지 못하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실점이 2배가량 증가를 하기 때문에 맨유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대패를 당한 여파를 몰아서 원정 고자 경기력이 나온다면 삼프도리아에게 덜미가 잡힐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삼프도리아가 최근 칸드레바와 얀크토라는 핵심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못하고 베테랑 공격수 퀄리아렐라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삼프도리아 역시 이러한 핵심 자원들의 부침 속에서 특유의 역습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펼쳐진 맨유전에서 2대6으로 탈탈 털린 로마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 홈 경기에서 최소 4대0으로 승리를 거둬야 유로파리그 결승에 진출을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삼프도리아전 이후에 바로 맨유전을 치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삼프도리아전에서 어느 정도 체력 안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삼프도리아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맨유전에서 핵심 중원 자원인 베레투와 윙백 스피나졸라, 골키퍼 파우 로페즈 선수가 전반전 부상 이슈로 나갔기 때문에 삼프도리아전의 전력 누수도 예고가 되는 AS 로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삼프도리아가 홈에서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고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8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승무패 18회차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대박 적중을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